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8억 5천만 원을 넘기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실수요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이에 신동아 매거진이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3명에게 의견을 들어본 인터뷰 기사가 화제입니다. 지금이 집을 살 때인가라는 질문에 3사람의 의견이 정확하게 엇갈렸기 때문입니다. 한 연구위원은 지금 단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막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반면 다른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 추세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또 다른 연구원은 보합 의견을 냈습니다. 먼저 서울 부동산 막차 의견을 낸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전망은 밝지만 2년 이내 단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고 했습니다. 즉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. 그는 부동산 가격이 전체 자산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한다며 한국 경제에 이슈가 있고 규제가 계속되며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현 상황에서는 서울 아파트로 몰리는 갭 투자 수요조차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따라서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가격에 막차를 타면서까지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입니다. 보합 의견을 낸 다른 연구원은 한동안 지금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% 수준의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대기하고 있는 부동자금 1,000조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단기 자금으로 이 단기 자금은 아파트보다 소형 오피스텔, 상가 등 수익형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상황에서 이 자금들이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유입될 확률은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는 또 현 정부가 유지되는 2020년까지는 부동산값 규제 정책이 지속될 것이므로 현재의 강보합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두 연구위원들과 달리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의견을 밝힌 또 다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가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. 정부가 시장 규제를 가하면 가격이 왜곡되기 마련이며 신규 주택이 줄어들면 공급 부족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.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철저히 실수요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. 즉 학군 좋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 부동산의 주된 수요층은 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로 자녀 교육을 위해 수도권에 살다 서울로, 서울 안에서는 마포나 용산 등에서 더 학군 좋은 지역으로 차례로 집을 옮기면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인다고 봤습니다. 특히 이들은 대부분 고소득 1주택자여서 대출, 세금 규제 등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의 제한을 좀처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